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이 자리에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잠시 빌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기록에도 없고 어떤 서책에도 실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때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그 마을 노인들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손자 손녀들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누워도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다만 귀만큼은 열어두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이겁니다. 과부를 10년 넘게 짝사랑한 남자. 그날 밤 밝혀진 정체와 비밀 때문에 마을이 뒤집혔다.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어느 해 가을이 막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두어 나절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유촌이라 불렸습니다. 강이 하나 옆으로 흐르고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병풍처럼 뒤를 감싸고 있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기 그지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문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두 번째 골목을 꺾으면 나오는 기와집, 담장이 낮고 마당에 늘 대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에는 과부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최 씨였어요. 성은 최 씨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양반댁 호러미 또는 최씨댁이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당시 35을 갓 넘겼을 터였고 22살에 혼이 나여 25에 남편을 잃었으니 홀로 산 세월이 벌써 10해를 넘긴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 씨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인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두레박을 내리던 손이 멈췄고 그녀가 장터를 지나가면 흥정하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그게 10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세월도 그녀에게만큼은 조금 무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텃밭을 가꾸고 간간히 삭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재혼을 권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고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개를 젓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최 씨를 꼭 10년 넘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멀찍이서 지켜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덕수였습니다. 이덕수.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집안의 맏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손이 크고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터에서 만나면 고개를 끄덕이고 술자리에서도 잘 웃지 않고 마을 일에도 필요한 만큼만 나서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수는 깊은 우물 같은 놈이야.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도 보이질 않아. 그 말이 꼭 칭찬만은 아니었겠죠. 덕수는 16살 때부터 최 씨를 알았습니다. 아직 최 씨가 혼인을 하기 전 이웃마을 처자로 있을 때부터였으니까요. 당시 덕수는 그녀를 단 한 번 본 것뿐이었습니다. 이웃마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 순간 그를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덕수만 혼자 그 장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처자가 유촌 양반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남의 아내가 된 것이었죠. 덕수는 그때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 감정은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그냥 묻어뒀습니다. 땅속에 묻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3년 뒤 최 씨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다 했고, 최 씨는 청산과부가 됐다 했고, 시댁에서 잘 거두어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그날 밤 혼자 뒷산에 올라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뭘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덕수는 최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도운 게 아니었어요. 직접 찾아가거나 말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을 법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최 씨의 명예에 흠이 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최 씨 집 담장이 무너지면 다음 날 아침 담장이 새로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최 씨 집 장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며칠 안으로 장작 한 짐이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봄에 텃밭 씨앗이 없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보자기에 쌓인 씨앗 묶음이 아무 말 없이 놓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히 여기다가 나중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 씨의 친정에서 챙겨주는 거겠지, 아니면 시댁에서 미안해서 보내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 본인도 처음엔 출처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중에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그 10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들볶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들어눕고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고 친척들이 좋은 혼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그때마다 조용히 버텼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 하나로 모든 걸 막아냈죠. 세상에 10년을 아무 기약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그 감정을 혼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 그러면서 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을요. 덕수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배경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해 초겨울, 유촌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면 그냥 나그네거나 행상이거나 친척 방문이거나 그런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투가 한양 사람이었고 입고 있는 옷이 평범하긴 했지만 천혜질이 달랐습니다. 허리춤에는 차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도장이었습니다. 관인이 달린 도장.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최 씨 댁이 어디냐고. 최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사느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이미 알고 온 거였죠.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 과부 최 씨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최 씨의 친정 쪽 사람이냐? 아니면 시댁 쪽이냐? 아니면 혹시 최 씨가 뭔가 관가에 얽힌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최 씨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리며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 이서방, 즉 최 씨 댁 돌아가신 남편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을 보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최 씨도 잠시 굳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촌 마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 귀 잘 열려 있으신 거죠?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낯선 사람의 이름은 조찬봉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정확한 직함은 없었고 그냥 심부름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심부름꾼치고는 말이 매끄럽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찬봉이 최 씨에게 꺼내놓은 것은 편지 한 통과 상자 하나였습니다. 편지는 최 씨 남편 이서방의 필체였고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논 몇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소. 나는 당신에게 큰 빚을 지고 있소. 이 돈은 내가 살아생전 모아둔 것이오. 당신이 이 마을을 떠나 새로 살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오. 유촌 마을에 이덕수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을 멀리하시오. 그 사람은 내가 죽은 것과 관련이 있어. 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덕수. 10년 동안 자신을 그늘 아래서 조용히 도와준 그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조찬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란 없죠. 조찬봉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주막에서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마을 사람이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다음날 아침에는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덕수 그 사람 10년 전에 이서방이 죽던 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다더라.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덕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판단은 아직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덕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그 조용한 사람이 설마. 아니, 오히려 그렇게 조용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10년 동안 최 씨한테 그 짓을 한 것도 죄책감 때문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몇몇은 덕수의 집 앞을 지나칠 때 일부러 말소리를 낮췄고 몇몇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하나는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덕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밭에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최 씨가 덕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이 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최 씨는 덕수의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최 씨가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죽던 날 밤 당신이 거기 있었습니까? 덕수는 잠시 최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왜 10년 동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덕수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소. 왜요? 덕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일이었기 때문이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덕수가 비켜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내용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10년 전 최 씨의 남편 이서방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이 안 좋아지더니 다음날 새벽 숨을 거뒀다고.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덕수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10년 전 그 밤 덕수는 우연히 강가에 나갔습니다. 늦은 밤 홀로 산책을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이서방을 마주쳤습니다. 이서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은 격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처음엔 먼 발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가가려 했을 때 이서방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강으로 빠졌습니다. 덕수가 뛰어들어 이서방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강에 빠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이 흐릿했습니다. 덕수가 이서방을 부축하자 이서방은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겠소. 당신이 본 것은 본 것이 아니오. 부탁이오. 그리고 덕수가 붙잡기도 전에 비틀거리며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서방은 그날 밤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 뒤 오솔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덕수는 그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의 부탁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을 덕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을 원님의 친족이었습니다. 마을 원님의 친족.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할 겁니다. 그 시절 원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원님이 흰 것을 검다 하면 검은 것이었고 원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그날 밤 본 것을 말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님의 친족이 이서방을 해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덕수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도 최 씨의 시집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16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에게 덕수가 털어놓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강가에서 싸우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덕수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서방은 빚이 있었습니다. 원님의 친족에게 진 빚이었는데 그 빚의 담보가 다름 아닌 최 씨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서방은 도박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려온 나쁜 버릇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최 씨도 몰랐고요. 이서방은 혼인 전부터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의 채권자가 원님의 친족이었습니다. 원님의 친족은 어느 날 이서방에게 찾아와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최 씨를 자기 집 수청으로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서방은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나 싸웠고 그 싸움 끝에 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덕수에게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한 것은 그 비밀이 드러나면 최 씨가 무방비 상태로 그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엔 아내를 지키려 했습니다. 최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0년 동안 그걸 알면서 나를 지켜봤군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덕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아시겠소? 최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소. 그래도 당신 입으로 말해주길 바라는 거요. 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잠깐 쉬어가도 될까요? 아니, 쉬지 마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눈 것,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최 씨가 밤중에 덕수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최 씨가 남편도 없으면서 야밤에 호라비 집에 들어간 것은 부녀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덕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최 씨를 탐냈고 그 때문에 이서방까지 해친 것 아니겠냐는 음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촌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올려야 한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덕수는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최 씨만이 나섰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간 것은 내 스스로 간 것이고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리고 10년 전 이서방이 죽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원님의 친족 이야기도, 빈 이야기도, 덕수가 이서방을 강에서 건진 이야기도, 그리고 10년 동안 덕수가 왜 침묵했는지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놓치면 안 됩니다. 최 씨의 말이 퍼지자 마을 어른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잠깐, 그 원님 친족이라는 사람. 혹시 지금도 이 근방에 있는 것 아니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원님의 친족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2년 전부터 이 유촌 마을에 새로 이사와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황첨지라 했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부자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대체로 그를 좋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첨지는 마을에서 제법 인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일에 돈도 쾌척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비단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첨지가 10년 전 이서방과 강가에서 싸운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황첨지가 유촌마을로 이사온 이유.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최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다시 시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어진 지금 더 수월하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수였습니다. 덕수는 황첨지가 마을에 이사 온 날부터 그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를. 그래서 덕수는 더욱 조용히, 더욱 집요하게 최 씨 주변을 지켜봐 왔던 것이었습니다. 담장을 고치고 장작을 쌓고 씨앗을 갖다 놓은 것이 단순한 짝사랑의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첨지가 접근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최 씨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집에 늘 누군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황첨지가 눈치채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덕수가 한 일은 그냥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황첨지를 향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마을 일에 돈을 쓴 것도 어른들에게 비단을 갖다 바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인심을 사서 최 씨에게 다가가려는 발판을 만들려 했던 거였죠. 황첨지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덕수는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을 들려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최 씨는 그 이후 오랫동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최 씨와 덕수가 혼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 씨는 그의 겨울이 지나도록, 봄이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최 씨에게 전해졌는데 최 씨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혼자 오래 웃었다고 합니다. 최 씨가 덕수에게 다시 찾아간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소. 화가 났소. 왜 혼자 그걸 짊어졌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나를 너무 약한 사람으로 본 것 아니냐고. 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랬소. 그건 잘못됐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내가 혼자 판단했소. 최 씨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맙소.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해 여름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혼인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없지 않았죠. 사람들이니까.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결국 얻었구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 말 한마디가 마을의 마지막 웅성거림을 잠재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덕수가 처음엔 나쁜 사람 같았다가 아니었다가 아니면 여전히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도 드셨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딱 떨어지지 않아요. 덕수는 좋은 일을 했지만 최 씨의 선택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이 지킴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변명이었는지 그 경계는 어쩌면 덕수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도 지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 해도 그 아낌이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덕수가 가장 잘한 것은 최 씨가 화를 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보다 값어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 씨. 그녀가 홀로 10년을 버틴 것은 덕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지켜줬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니라 스스로 서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유촌의 노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는데 그 뒤로 마을에서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말이 생겼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생겼다고. 담장 고쳐주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의 유머 감각 꽤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귀를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눈을 뜨셨을 때 혹시 주변에 아무 말 없이 담장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